너 친권도 없고 양육권도 없는데 그럼 상속권도 없어야 된다. 이거를 담은 게 구하라법의 요지인 거죠. 두 명의 변호사와 한 명의 기자의 하고 싶은 거 다 아는 수다 타임 쌍변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쌍변에서 일변을 맡고 있는 챔변입니다. 네, 투변 빡변입니다. 일기요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동화를 안 할 거예요. 요즘 파업입니까? 약간 재미 건가요? 들렸어요. 코로나 이후로 재미 뭔가, 들렸어. 저도 배우는 게 있고 음. 실생활 적용할 수 있는 재밌더라고요. 예.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데 그렇죠.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몹시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좀 다른 걸 해보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우면서도 핫한 사건을 들고 왔습니다. 요 문제에 핫하죠. 네, 저희 일명 그 구하라법이라고 다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구하라법 네. 하는데 사실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 그 배경 설명 짧게 좀 요약을 드리면, 그러니까 9살 때 구하라 씨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고 이제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는 비보를 듣고 장례식에 오셨어요. 그 어머니가. 그리고 상복을 입고 있겠다 했더니 가족들이 만류를 했죠. 그러더니 이틀 뒤에 갑자기 변호사를 딱 들고 나오시더니 상속분의 절반을 달라 요구하신 거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집을 나가 사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들은 이렇게 벙찐 거죠. 그러면서 너 친권도 없고 양육권도 없는데 그럼 상속권도 없어야 된다. 이거를 담은 게 구하라법의 요지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근데 사실상 이제 기사를 쳐보시면 다들 폐기됐다고 하는데, 이 폐기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이제 끝났잖아요. 21대 국회에선 또 될 수도 있는 그쵸. 거죠. 이게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법안 심사 소위가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 이렇게 법안 그쵸. 심사하는 소위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법들이 다. 법으로서 뭐 작동을 제대로 할까를 심사하는데 거기서 일단 보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법 관련된 전반적인 게 검토가 필요해서 일단 그런 이유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예 폐기된 거라고 볼 수는 없고 여론상 21대에 아마 좀 더 논의를 해서 맞아요. 이제 법안을 입법을 하든 어떻게 하자. 맞아요. 입법이란 게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순간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법을 내놓으면 이 법이 진짜 돼도 되는 거야? 심사를 하고 맞아요. 문구는 괜찮아? 심사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야 한다 만다 손 들어가지고 다 같이 오케이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때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예 이제 표결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한다 만다도 없는 네, 거죠. 그냥 한다 만다 자체도 없는 지금 상황이고, 맞아요. 다만 이 관련한 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첫 번째로는 상속분. 상속이 사람 누군가 죽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면 자식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네. 근데 상속을 받는 사람들 중에 상속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속을 해주면 얘네는 상속을 해주면 안 돼. 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속자인데. 상속자인데도 쟤는 안 돼. 라는 리스트가 민법 천사조. 왜 그렇게 쉬워요? 천사. 예. 천사조에 있어요. 상속인의 결격 사유. 네, 결격 사유라고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나 배우자, 그 배우자 또는 상속 선순위 동순위에 있는 자, 나랑 상속 같이 받는 형제나 자매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했던 애, 살인 미수인 애. 그리고 똑같이 그 사람들을 이제 상해치사, 이제 상해를 입혀갖고 사망하게 한 경우, 그리고 이제 유언을 하려는 사람한테 유언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유언을 철회하도록 방해한 거. 그러니까 유언을 하거나, 그래도 못 받는구나. 아니면은 막 속여가지고 유언을 내 마음대로 하게 한 사람, 아니면은 이미 유언이 된 거를 막 숨기거나 없애거나 막 이랬던 사람은 상속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름 합당한 이유네요. 이런 지금 구하라법 같은 경우는 안 키웠던 사람, 이제 자녀를 안 키웠던 사람이 자녀로부터 돈을 받거나 뭐 이랬던 걸 이제 배제하자라는 거라서 여기에 사람을 하나 더 추가하자,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하자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가 이 상황에서 논의되어야 되는 게 기여분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은 원래 기여분이라는 게 있는데 상속은 받게 되면 이렇게 예를 들어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에요. 이제 뭐 아버지 없고 하면 이렇게 3분의 1씩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30년을 나 혼자 내 돈으로 모셨어. 근데 3분의 1씩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나 좀 더 줘. 얹어줘. 라는 게 기여분이에요. 네, 그게 기여분이 1008조의 2에 있어요. 근데 이게 늘 그냥 조금만 돌봐도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기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여분이잖아요. 내가 기여한 만큼 더 받아갈
부분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 조항이 구하라법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오, 정리가 잘 돼서 쏙 들어왔어요. 근본은 그렇습니다. 근본은 그러니까요. 그렇고 근데 구하라법이랑 유사한 법이 국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되게 많이 의원들이 나와 작년에 있죠. 20대 국회에서만 해도 음.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각자 조금씩 내용이 네. 다르더라고요. 의안을 뭐 법을 하나 개정을 할 때 여러 의원들이 개정안을 다양한 버전으로 내고 그때 이슈에 네. 따라서 또 그리고 막, 또 네. 그걸 하나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 골라도 다른 의원들이 냈던 걸 다 이제 이게 여기다 짬뽕을 이제 해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 만들고 법제사에 넘어가면은 음. 거기서 또 이제 심사하고 그쵸, 뭐 그쵸, 이렇게 그쵸. 하는데 뭐였는지 좀 살펴볼까요? 볼까요? 조금 조금씩 볼까요? 네, 어. 일단은 박대출 의원 안 그쵸. 같은 경우는요. 이제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서 네네. 어머니 아버지가 음. 이제 이거는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음. 대한 거예요. 음. 내가 부모인데 아이의 부양 의무, 아이를 돌봐야 될 걸 현저히 게을리하게 하면 그쵸. 네,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해서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상속을 부모가 못 받게 하는 아이예요. 네. 뭐 그다음에 박재호안? 박재호안 뭐 이런 네.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거는 어머니 아버지였잖아요. 직계 네네. 존속이 네. 아이를 안 돌봤을 때라면 얘는 그것보다 범위가 넓어요. 맞아요. 직계 배우자나 혈족 또는 배우자. 혈족이나 그러니까 3년 이상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네. 이게 좀 면접 구체적이죠. 교섭권을 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보지 않거나 아버지가 그쵸. 아이를 면접 교섭하지 않은 경우 그쵸. 그리고 아니면은 자녀인데 그쵸. 자녀나 뭐 형제 자매인데도 그쵸.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았거나 음. 아니 뭐 배우자인데 뭐 남편을 돌보지 않았거나 이렇게 길어지면 상속 결격 사유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범위가 넓죠. 그러네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죠. 그쵸.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상속을 아예 못 받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뭐 이런 안들이 또 나와 있고. 이것도 되게 네, 그다음에 이제 합당하네요. 이석현 의원안 같은 경우는 양육비 채무자만큼 피상속인의 자녀의 상속인이 될 수 없게 확 좁히죠 얘는. 네. 더 확 좁힌 거죠. 네. 양육비 채무가 밀려 있는 너는 안 돼. 양육비조차 안 주는 너는 안 돼. 양육비 이행 청구 관리소라고 맞아요. 가정법원 밑에 있는 작은 기관이 하나 있어요. 가관이에요 거기. 아, 진짜? 거기 제 친구가 공익법무관으로 그래요? 한 1년 있었는데 안 주는구나. 1년 더 있었으면 걔는 비혼주의로 들어섰을 것이다. 아유.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 주는 거야 그냥. 그냥 안 주는 그냥 거야. 자기 있든 자식인데? 없든 그냥 안 있든 주고 보는 없든. 거야. 네. 왜? 자신인데?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그냥 안 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 친구가 독촉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럼 막 화를 그렇게 내는 추심업체야 추심업체. 네. 응. 화를 그러니까 추심업체인데 그 기관이 취직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소송 구조로 변호사들한테 이제 요청을 하고 이런 게 그쵸.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심각하니까 이 양육비 채무자의 의 경우에는 하라는 게 이석현 의원 아니고 네. 민홍철 의원 안 같은 경우는 직계 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폭행하거나 상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는 아까 봤던 그 박재호 의원 아니랑 비슷한데 다만 거기서는 뭐 잘 돌보지 않은 유기만 돼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상해랑 폭행, 가정 폭력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속 결격 사유를 하자. 왜냐면 기존에는 상해치사나 이 정도가 돼야지 결격 사유가 되는 그쵸. 거지. 그냥 상해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포함하자라는 안이 민홍철 의원 아니고 그리고 서용교 의원안 같은 경우는 양육 반인륜 범죄에 저지른 자. 이거는 딱히 뭐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중대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친권을 상실하게끔 하고 그리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중대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속 결격 사유 하자. 근데 이건 굉장히 좀 브로드하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의원들마다 고민이 특색이 있는 다르죠. 거죠. 특색이 그러게요. 있는 거고 왜냐면 이게 남용됐을 때도 늘 고민을 해야 되고 법을 그러네. 바꾸는 거는 지금 이미 형성된 거를 달리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커버를 하는 거죠. 굉장히 각자 믹스되어 의원들이. 있는 이런 고민이 구하라법 이전에도 있었었다. 있었죠.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은 법률을 하나를 한 조를 고작 1004조 하나를 개정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범위로 해서 그쵸. 뭐 부모만 할지 아니면 직계혈족을 다 할지 배우자도 넣을지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구하라법이
이제 구하라의 친오빠가 그에 대해서 나서시면서 갑자기 이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구하라법 하고 뭐 어떤 의원안 뭐 이렇게 되게 많지만 결국엔 민법 개정안이에요. 그렇네요. 그렇죠. 민법의 개정안인 거죠. 네. 근데 앞에 거는 지금 의원안을 봤을 때 전부 다 1004조에만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친오빠가 된 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여분이 들어가 있는 1008조에 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살펴보면 1004조에 관련해서는 상속 결격서에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이거는 배우자는 안 들어가고 위아래로만 그렇죠. 위아래로만 서로의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저히 해태한 경우에는 빼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구하라법의 포인트는 기여분에 있어요. 이게 원래는 1008조의 2는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일반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양한 사람에게 특별히 인정되는 게 기여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잖아요. 어느 정도 생활비를 주고 한 정도는 안 되고 진짜 모시고 살면서 병원도 내가 다 데리고 가고 엄청나게 쏟아 부었어야 기여분이 인정이 되는 게 요즘에 기본적인 이 기여분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이 개정안은 같이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내에서 비교를 해서 그쵸. 내가 더 했으면 나를 더 달라는 맞아. 거예요. 그런 게 이 안이에요. 합리적인 거 같아요. 조금 더 합리적인 거 합리적으로 근데 가는 아니에요. 거죠. 근데 저는 되게 이게 통과가 되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되면 궁금해요. 전 판사님의 재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거 전부 다 판단을 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어떻게 입증하냐. 그리고 그러니까 최후의 가능성을 판단은- 열어놓은 것 뿐이니까. 네. 다른 공동 상속인에 비하여잖아요. 네. 그럼 비하는 것의 판단은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음. 이게 뭐 시행령으로 돼가지고 뭐 어떻게 정리될 게 아니잖아요. 특징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행위를. 근데 판사님이 판단하게 될 거예요. 개인의 판단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자면 개싸움 나겠네. 그죠? 근데 애초에 개싸움이에요. 이니까 네. 이미 그렇죠. 이미 이미 하긴 하긴 원래 여기 이혼보다 상속이 더 돈 개싸움인 문제에 게 이혼은 걸리니까. 한 2-30년짜리 얘기를 듣는다면 상속은 5-60년짜리 얘기 그쵸.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개싸움입니다. 이거 하면 이제 병원비 영수증, 내 카드 영수증, 내 일생을 다 일생을 건 입증해야 전쟁이란 말이야. 병원을 근데 내가 다 이제 데려다녔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남동생과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 자서전 써드려야 돼요 저희. 나는 써드려야 돼. 그래서 이거는 저는 돈이 이런 그렇군요. 부분에 있어서 기여분을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저는 찬성이에요. 근데 이게 그치. 제도가 실행이 되면 판사님의 부담과 가중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와 진짜 네. 하긴 판례도 네. 이제 만들어 가야 하는 거고. 너무 이게 어려워. 가사 사건이 진짜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는 내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판사님이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판사님이 판단을 할 때 공동상속인 간의 위아래를 다시 판단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평균에서 하는 거랑 여기 있는 애들을 내가 다시 데이터를 다 입증서를 받아가지고 그쵸. 평균 내는 건 너무 그쵸. 다르지. 그쵸. 그래서 변호사들도 장난 아닐 것 같아. 입증자료를 어떻게 내? 낸갓 그 5-60년 된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뭐 없을 거 아니야. 자료도 많이 없을 거 아니야. 얘기해야 되잖아. 어릴 때부터 저 남동 새끼 자서전 써주고 막. 부모님한테 제대로 안 하고 사업을 한다고 돈을 가져가서 팽개치고 그리고 사업이 망해서 연락이 없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게요. 힘들어. 진짜 그리고 힘든 그걸 이제 사건이다. 읽으셔야 한다 판사님들이. 그렇구나. 현재 법률 제도로서는 그냥 문헌적으로만 보자면 자식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자식을 부양하는 건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자식을 혼자 부양했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뭐 부양으로 볼 수는 없다. 당연한 그쵸. 책임이니까. 기여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입장이기는 해요. 그럴만 하죠 사실.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 않는 게 베이스일 리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실제로 저희가 제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자식을 양육하는 데에 대해서 기여분이 인정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거 공익 사건을 했던 사건인데 네. 맨 처음에 제가 이거 아이가 한 4-5살 이런데 아빠가 집을 나가서 애를 안 기른 거예요. 엄마 혼자 길렀어. 근데 아이가 사망해서 보험금이나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사망보험. 근데 그거를 나간 아빠가 신청하고 돈을 받아갖고 가버린 거야. 애 사망한 거를.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이게 양육비도 청구가 안 되고 뭐가 하여튼 되게 뭐 꼬여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기여분을 청구한다 그랬을 때 다른 변호사님들이 기여분 인정 안 된다. 근데 이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래서 일단 냈어요. 내고 미친 듯이 싸웠어요. 그래갖고 이
1심 판결이 몇 년을 끌어가지고 판결이 난 게 와. 기업은이 인정이 된 거예요. 진짜 다행이다. 60%가 70%가 인정이 됐어요. 와. 근데 항소를 했네.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항소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가갖고 이제 기일이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변론 기일이 아니라 재판 딱 하는 날에는 변론 준비 기일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와서 미리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런 기일이 있어요. 얘기 좀 합시다는 기일이 있어요. 얘기 좀 합시다 기일이 잡혀 갔네. 근데 이게 보통 법정에서 하는데 판사 실무 부른 거예요. 오. 조용히 할 말이 있는 거지.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그 피고 변호사님이 왔어. 비가 억수로 오는 날이었어. 너 비가 억수로 왔어. 억수로 왔어. 당사자는 안 오고요. 당사자는 안 오고 변호사님이 왔어. 그치, 불편하지 당사자들. 약간 빈들빈들하듯이 되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재수없어. 너 기분이 더러운 거야. 그렇지. 왜냐면 그쪽은 든든하지. 판례라는 어. 무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든든한 거야. 근데 우린 솔직히 이거 끝까지 기어 올라갔고 판례를 바꿀 생각도 있었거든요. 대법원까지 가자 막 이런 와, 마음이었어요. 도전적이다. 다 죽여버릴까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판사님이 딱 오자마자 그래서 빈들빈들했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 근데 응. 앉자마자 막 기함을 토하려고 했어요. 저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딱 앉자마자 판사님이 저희 판사들 회의했다고 피고 변호사한테 이거 1심보다 저희가 기업은 더 인정할 거라고. 와우. 더 절대로 지금보다 더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멋있어. 근데 진짜 멋있다 판사님. 그 순간 그치. 피고 변호사님이 뭐 말을 하려고 하는데 됐고요. 약간 이런 식인 거야. 말을 다 끊는 거야 판사님이. 응? 아니야? 싫어? 안 할 거야? 우리 와, 스타일에서 안 해. 돌아가. 멋있어. 나 안 해. 약간 멋있어. 이런 느낌인 거야. 속 시원해. 그 나는 막 여기까지 막 부글부글 막 이랬는데 속 막 시원해. 사이다를 드셨군요. 개비스콘 막 이래서 진짜. 하는 거야. 그치. 너무 손이 편해져가지고 이게 나았지. 와.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취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런데 다행히 그만해. 말이 통했네. 그날 사실 근데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알아들어야지. 알아들어야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이게 어떤 리스크를 감안하고서라도 법원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진짜 잘 없으니까 그래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될 그러니까 거거든요. 누가 봐도 근데 솔직히 너무한 게 애 죽은 보험금을 이제 와서 막 뜯어간다는 거 자체가 아이가 막 유산이 있어가지고 법을 그거 떠나서 가져가면. 상식적으로 너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그 금액이 크든 작든 사람이 다 그렇더라. 어. 이게 만약에 이제 막 500억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뭐 콩고물이라도 있나 하고 가는 거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거 싸우는 거 보면 고작 5천, 3천 이걸로 싸우는 거야. 그래요. 그렇구나. 그거 그냥 그리고 그 어머니가 혼자 키우면서 뭐 그렇게 형편이 넉넉했겠어. 그랬겠죠. 난 그래서 이런 기여분이 자녀를 기른 기여분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소송을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급심에서는 굉장히 이런 사정을 많이 봐주고 이런 분위기라면 오히려 법률 개정보다는 대법원의 판결 전원 합의체로 인해서 판결이 변경되는 걸 기대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그러게요. 생각이 옷을 박아주는 법의 게. 기여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정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법원이 바꿔준다면 특별한 기여라는 거에 있어서 비양육친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를 기르지 않은 부모를 비양육친 대신에 양육친 홀로 아이를 기른 거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해서 기여분을 인정하는 전원 합의체 판례가 나온다면 굳이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그것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해결 방안이 오히려 유효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법안만 기다릴 때는 아니고 아마 법안 이전에 법원이 움직일 수도 있고 사실. 그치. 네. 근데 왜냐면 이게 가끔은 미룰 때도 있어요. 법원은 입법을 기다리고 입법은 그냥 판결을 기다리고. 약간 이렇게 서로 미룰 때가 있긴 한데 또 그런 싸움, 네. 눈치 기싸움이 있구나. 기싸움이 있는데 일을 근데 미루죠. 일을 미루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다들 분노하니까. 그러니까. 판사들도 누가 분노한 봐도 거지. 우리가 법감정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이렇게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가 대법원까지는 아니어도 있을 것 같아요. 하급심 판례로는 있는데 조금 근데 더. 하급심 판결은 이렇게 막 등재되지 않으면 서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사건이. 뭐 열람하러 맞아. 가서 찾아볼 수 있는데 또 그 효력이 언제든지 뒤집혀도 무방하다고 볼 수 그냥 있는 야 거죠. 옆집에서 그랬다더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옆집 오빠가 그랬어. 이 정도로. 그 오빠는 그랬니? 근데 이런 우리 집은 이럴 건데. 우리 집은 상관없어. 막. 그래서 되게 그렇구나. 오늘 좀 아카데믹했다. 너무 저는 배워가는 게 많았어요 오늘. 나 오늘 그러니까요. 어제 회식해갖고 힘들어 죽겠어. 다들 오늘 상태가 운전도 안 하고 나와서 근데 저희 주제가 왜 이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심히 느꼈어. 했습니다. 나는 지금 운전하면
불문 나온다. 불문 나온다. 안 되겠다. 안 된다. 아니, 가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직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거니까 뭐 기여분이 인정이 되든 아니면 이 구하라법이 통과가 되든 한번 21대 국회 상황도 지켜보고 재판 상황도 지켜보고 뉴스가 나올 때 너무 상속 배제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단 기여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도요. 댓글도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